자, 우리 앞에 했던 내용들 잠깐 한번 정리하고 문제 같이 한번 풀어봐요. 결국 원재료부터 제품까지 가는 과정에 대한 원가의 흐름을 배웠는데,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공품, 즉 완성된 단기 제품 제조 원가까지가 제조 원가 명세서를 통해 나타나고, 그 이후의 것들은 손익계산서를 통해 나타난다 라고 말씀을 드린 부분이고, 우리 책 91페이지 보시면 해서 제조 원가 명세서에 기초 원재료, 단기 원재료 매입액 해서 기말재고를 빼면 단기 투입된 직접 재료비가 나오고, 그 외에 직접 노무비, 제조 간접비가 더해지면 이 세 개는 뭐다? 이 세 개 합하면, 요 세 개 합하면 단기 총 제조 원가가 되고, 이 부분은 앞에서 흐름도에 봤을 때 어느 부분이다? 요 부분이라는 거예요. 단기 투입된 직접 재료비와 직접 노무비, 제조 간접비를 더하면 단기 총 제조 원가가 된다. 그래서 이 부분, 이 상단까지의 부분을 말씀드린 거고, 여기에 단기 총 제조 원가에 기초 재고 더하고 이 네모칸 단기 총 제조 원가에 기초 재고 더해서 기말 재고를 차감하면 그것은 단기 제품 제조 원가가 된다. 앞에 흐름도에서 보시면 단기 총 제조 원가에서 기초 재고 더하고 여기에서 기말 재고를 차감한다면 단기 제품 제조 원가가 된다. 그러니 여기까지 제조 원가 명세서에서 보여줬고, 그 이후 단기 제품 제조 원가에서 기초 재고 더하고 기말 재고 차감하면, 기말 제품 재고액 차감하면 뭐가 된다? 매출 원가가 된다. 예, 흐름도에서 보여드리면 이 마지막 요 부분이 되겠죠. 기초 제품 재고에서 단기 제품 제조 원가 더하면 판매 가능 상품이 되고, 여기에 기말 재고를 차감하면 매출 원가가 된다. 이 부분이 우리 책 91페이지에 나와 있는 거예요. 이 흐름도 기억해 주시고 문제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우리 책 104페이지 문제 2번. 다음 중 제조 원가 명세서상에 단기 총 제조 원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은? 자, 제조 원가 명세서란 어디까지 나타난다? 그렇죠. 단기 제품 제조 원가까지만 나오겠죠. 매출 원가는 반영이 안 되겠지. 그럼 문제에서 이 문제를 떠나서 출제위원들이 제조 원가 명세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 다 주어지고 하나 어디에 영향 주는 거 주겠어요? 그렇죠. 매출 원가에 영향을 주는 거 하나 주겠지. 또는 그 이후에 발생되는 거, 제품 이후에 발생되는 원가를 하나 줄 거야. 그럼 그게 오답이겠죠. 자, 보시면 생산직 사원의 퇴직급여 충당 부채를 추가로 설정하였다. 생산직 사원이란 노무비겠죠. 우리 제품을 만드는데 직접적으로 발생된 노무비, 예, 직접 노무비로서 단기 총 제조 원가에 들어가겠죠. 그러니 제조 원가 명세서에 영향을 주겠고, 두 번째, 생산 공장의 건물 신축을 위해 토지를 구입했다. 생산 공장의 건물 신축이에요. 신축. 제조를 위해 발생되는 게 아니라 건물, 앞으로 지을 건물을 위해 토지 구입했대. 예. 제품과 직접적으로 상관없죠. 그러니 얘는 제조 원가 명세서 제품 이후에 발생이 되는 부분이니 답이 되겠지. 동그라미 3. 제품으로 사용될 페인트를 공장 내부의 수선, 공장 내부,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공장 내부의 수선을 위해 지출했다. 예. 제조 간접비에 들어갈 수 있겠죠. 제조 간접비.
그러니 제조원가 명세서에 포함이 되겠죠. 자, 동그라미 4번. 공장 건물에 대한 재산세.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공장 건물에 대해서 보유함으로 인해 발생되는 재산세 세금, 얘도 제조 간접비에 들어가겠죠. 제조 간접비는 총 제조 원가, 단기 총 제조 원가에 들어갈 테니 답은 2번이겠죠. 단기 총 제조 원가에 영향을 미치는 것. 동그라미 2번에 토지는 직접 재료비도 아니고 직접 농무비도 아니고 제조 간접비도 아니죠. 그 이외의 것들에 대한 비용이니까 얘는 답이 아니고. 104페이지 문제 3번. 다음 중 특정 원가 대상에 대한 원가 요소의 추적 가능성에 따른 분류는 어떤 것인가? 문제가 이런 식으로 나와요. 추적 가능성에 대한 분류 또는 원가 행태에 따른 분류, 어떻게 비용을 구분할지에 따라 문제가 나오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추적 가능성, 우리가 만드는 제품과 직접적으로 추적 가능한지 아니면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건지에 따라 직접 재료비 또는 간접비로 구분을 되죠. 요 구분하는 것들은 세부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는지는 좀 기억해 주셔야 돼요. 앞에 내용이 있으니까. 자, 다음 105페이지 문제 7번. 단기의 기말 제공품이 기초 제공품보다 더 큰 경우에 대한 설명을 적절하게 설명한 것은, 이렇게 제공품 또는 단기 제품 제조 원가, 단기 총 제조 원가에 대한 문제 나오면 헷갈리니까 이 문제 나오면 무조건 T 계정을 그려놓고 시작하세요. 자, 제공품이면 기초에서 단기 총 제조 원가, 단기 총 제조 원가, 단기 총 제조 원가에서 기말을 차감한다면 이 금액보다 단기 제품 제조 원가가 되겠구나. 그렇다면 단기 총 제조 원가는 뭐로 이어졌다? 직접 재료비, 직접 농업비, 제조 간접비로 구성이 되어 있구나 라고 그것까지 기억해 주시고, 이 흐름들을 그린 다음에 문제를 푸는 거야. 동그라미 1. 단기 총 제조 비용이 단기 총 제조 원가가 단기 제품 제조 원가보다 클 것이다. 어떤 경우에 기말 제공품이 기초 제공품보다 더 큰 경우, 자, 숫자로 한번 넣어볼게요. 기말 제공품이 기초보다 큰 경우, 여기 5라고 하면 여기 0이라고 가정할게요. 어쨌든 기말 재고가 더 크니까. 그렇다면 단기 총 제조 원가는 단기 제품 제조 원가보다 크겠죠. 대차를 맞춰야 되니까. 만약에 여기가 10이라면 단기 제품 제조 원가는 5가 되겠지. 대차를 맞춰야 되니까. 숫자를 넣어보세요. 그러면 단기 총 제조 비용이 단기 제품 제조 원가보다 클 것이다. 맞는 말이죠. 맞는 말이고, 자, 다음 동그라미 2. 단기 총 제조 비용이 단기 제품 제조 원가보다 작을 것이다. 얘는 틀린 말이죠. 반대니까. 세 번째, 단기 제품 제조 원가가 매출 원가보다 클 것이다. 매출 원가는 이 이후야. 제품. 그렇다면 제품에 대한 기말 재고 기초 재고를 알아야 얘도 알 수가 있겠죠. 얘 알 수 없다. 동그라미 4번. 단기 제품 제조 원가가 매출 원가보다 작을 것이다. 얘도 알 수 없다. 왜? 얘는 제품에 관한 내용을 알아야 되니까. 우리가 단순히 알고 있는 정보는 여기니 매출 원가는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그래서 답은 1번. 제조 원가 명세서 원가의 흐름 문제 나오면 무조건 T 계정 그려놓고 시작하세요. 그럼 편해요. 여기서 보여드릴 테니까. 자, 보시면 108페이지 문제 18번.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단기 제품 제조 원가를 구해라. 단기 제품 제조 원가면 이제 제가 노하우를 하나 보여드릴 건데, 우선 원칙적으로 한번 처음부터 차근차근 보여드릴게요. 자, 복습 차원에서 같이 한번 그려봐요. 원재료 앞에서 배웠던 거 자꾸 써봐요. 말로 익히고. 제공품,
그리고 제품 단기 제품 제조 원가는 어느 부분이에요? 그쵸? 단기 제품 제조 원가는 이 부분이죠. 하지만 복습 차원에서 기초 원재료에서 단기 매입을 더하고 여기에 기말 재고를 차감한다면 단기에 투입된 직접 재료비가 될 테고, 여기서 투입된 직접 재료비는 제공품으로 가고 기초 제공품에서 이제 약자를 좀 쓸게요.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제조 간접비, 얘 세 개 더하면 얘가 뭐다? 단기 총 제조 비용이 되겠지. 단기 총 제조 비용이 될 테고, 여기서 기초와 단기 총 제조 비용을 제조 원가를 더해서 기말 재고를 차감한다면 우리가 원하는 단기 제품 제조 원가 구했다. 그럼 이 단기 제품 제조 원가는 제품의 단기 완성으로 와서 기초의 제품과 단기 제품 제조 원가를 더하면 판매 가능 상품이 되고, 여기서 기말 재고를 차감한다면 우리가 원하는 매출 원가를 구할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이 단기 제품 제조 원가를 구하는 방법은 앞에서 가도 되지만 뒤에서 와도 된다는 거예요. 이건 노하우니까 우선 앞에서부터 구할게요. 기초 원재료 재고 7만원, 기말 원재료 재고 4만원, 단기 원재료 매입액 20만원. 그렇다면 투입된 직접 재료비는 얼마? 27만원에서 4만원 뺐으니까 얘 23만원이 됐겠지. 그렇다면 투입된 직접 재료비는 23만원. 좀 좁긴 한데 따라오세요. 화면 보시면서. 투입된 직접 재료비는 23만원, 직접 노무비는 15만원, 그리고 제조 간접비는 10만원. 제조 간접비는 10만원. 그럼 단기 총 제조 원가는 얼마예요? 단기 총 제조 원가 직접 재료비 23만원, 직접 노무비 15만원, 제조 간접비 10만원, 총 47만원이 되겠죠. 48만원이 되겠죠. 단기 총 제조 원가는 총 48만원 될 테고, 여기에 기초 제공품 8만원, 기초 8만원, 여기서 기말 제공품 10만원이니 단기 총 제조원가 48만원 더하기 기초 재고 8만원 더하면 56만원에서 기말 재고 10만원 빼면 46만원이 답이 되겠죠. 단기 총 제조원가 46만원. 이렇게 흐름대로 빈칸만 채워넣으면 덧셈 뺄셈 문제예요. 되셨죠? 그렇다면 여기에서 기말 제품 재고와 기초 제품 재고와 기말 제품 재고는 필요 있는 자료다? 필요 없는 자료겠지. 불필요 자료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문제가 나오면 우리한테 필요한 자료인지 불필요한 자료인지 보고 필요 없는 자료는 지워버리는 게 나아요. 왜? 눈이 혼란스러우니까. 자, 근데 저라면 문제를 여기서 추가로 매출원가를 줄 거야. 매출원가 9만원이니 매출원가 9만원, 매출원가를 얼마를 줘야 될지 한번 볼게요. 잠시만요. 매출원가를 37만원 줘야겠지. 준다 라고 가정하면, 자, 앞에서부터 풀어도 되고 뒤에서부터 풀어도 돼요. 저라면 이 모든 자료 주어지고 매출원가를 추가로 37만원을 줄 거야 하면
이 흐름들을 아는 사람이라면 여기서 뒤에서부터 풀겠지. 그래서 기초재고 6만원, 기말재고 15만원이니 매출원가 얼마? 37만원 주어졌다 라고 하면 단기 제품 제조 원가 여기서 구하는 게 더 편하겠죠. 시간 싸움이니까. 그래서 이 흐름들을 아는 사람인지 모르는 사람인지 물어보기엔 이게 더 좋지 않을까 싶어요. 어찌됐건 이 단기 제품 제조원가 또는 단기 총 제조원가를 구할 때는 이 흐름도 계속 써버릇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험 문제 나오면 시험지에다가 미리 적어놓고 푸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싶어요. 자, 문제 같은 문제 21번 있으니까 21번으로 연습 한번 해보시고 이 흐름도 그려가면서 연습 한번 해보시고 우리 책 92페이지 이어서 진행하도록 할게요. 여태까지 우리가 원가를 구분하는 방법을 배웠다면 이제 원가를 계산하는 방법을 배워보자라는 거예요. 원가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책 92페이지 상단 보시면 요소별 원가를 우선 계산하고 요소별로 집계가 된 원가를 토대로 부서별로 원가를 뿌려주는 거야. 예를 들면 우리가 초콜릿을 만드는데 생산 부서가 있을 수도 있고 뭔가 잘못 만들어진 것을 수선하는 부서도 있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선 초콜릿을 만드는데 집계된 총 원가를 구한 다음에 해당 부서에서 어떤 원가가 추가적으로 발생이 되는지 구분을 하겠다. 그래서 요소별 원가 계산을 1번으로 한 다음에 부서별로, 부문별로 원가를 다시 쪼개고 그 이후에 해당 제품별로 원가를 다시 구분한다. 이 큰 체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요소별 원가 계산 첫 번째, 부문별 원가 계산 두 번째, 제품별 원가 계산 세 번째. 해서 하나하나 보시면 요소별은 원가를 발생 형태에 따라 재료비, 노무비, 제조 경비로 구분하는 것을 말한다. 요소별로 우리가 초콜릿을 만드는데 재료비는 얼마, 인건비, 노무비는 얼마 또는 제조 경비가 얼마 드는지 요소별로 구분을 한 이후 얘를 부문별 발생 장소별로 구분하여 집계하는 것, 즉 쉽게 말해 부서별로 생산 부서별로 집계하는 것을 부문별 집계 원가 계산이라고 해요. 이렇게 장소별로 구분이 됐다면 이제 얘를 제품별 원가 계산,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부문별 원가 계산을 집계한 제조 간접비, 즉 제조 간접비,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를 제품별로 분배하는 것을 말해요. 이래야 우리가 들어간 총 비용을 제품별로 구분해서 궁극적인 목적, 그쵸? 판매 원가를 구할 거 아니야. 이렇게 된다면 우리 회사의 제품별 판매 원가가 구해지겠지. 그렇다면 여기에 일정 이익을 더해서 판매 가격을 결정한다라는 구조로 보시면 되세요. 해서 원가 계산을 하는 방법. 자, 별표 여기도 한 10개 치세요. 원가 계산 방법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 개별 원가 계산과 종합 원가 계산, 즉 생산 형태에 따른 분류 방법의 가장 키포인트예요. 원가에서. 뒤에 가서 계산하는 문제도 여러 개 출제가 되니까 그거 하나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우선 생산 형태에 따라 원가 계산을 달리하겠다. 어떻게? 개별 원가 계산. 우리가 조선업이야. 배를 만드는 회사라든지 아파트를 대규모로 짓는 건설업이다 라고 하면 제품이 그렇게 많진 않죠. 우리 배 하나 만드는데 배를 뭐 수백 척 만들 수는 없잖아. 하나 만들면 한두 개 정도? 그러니 이렇게 개별적으로 대량이 아니라 소량으로 만드는 것들은 해당 원가를 개별적으로 구분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배 한 척, 배 두 척 이런 식으로 해서 종류, 크기, 모양 등의 밑줄, 상이한 제품을 주문 등에 의하여
개별적으로 생산하는 기업이 사용하는 원가 계산, 즉 소량의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에 다품종, 소량 제품, 품종은 다양하나 양은 소량인 경우에 개별 원가 계산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품종은 조선업, 건설업 등 품종이 여러 개인 경우와 양은 적은 경우, 소량인 경우에 개별 원가 계산을 계산하고, 반대로 종합 원가 계산은 단일 종류의 제품을 연속적으로 대량 생산하는 경우에 사용하는 방식이다. 종합 원가 계산. 예를 들면 우리 기름, 주유, 정유업이라든지 전자제조, 우리 핸드폰도 대량으로 찍어내잖아요. 이런 식으로 기계에 대량 연속적으로 찍어내는 것들은 하나하나 어떻게 원가를 계산하겠어요. 핸드폰 수천 대, 수만 대, 수억 대가 생산이 되는데 그거 하나하나 원가가 계산이 된다라고 하면 효율적이지 못하겠죠. 그러니 이런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원가를 한번 계산해 보겠다. 제품별로 해서 종합 원가 계산이라는 방법을 쓰겠다. 언제? 전자제조업, 화학, 제지, 정유. 문제에서 이런 경우 많아요. 정유업을 영위하는 기업이라면 개별 원가 계산을 사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OX, X겠죠. 이런 식으로 언제 종합 원가 계산이 사용이 되는지, 언제 개별 원가가 사용이 되는지, 개별 원가와 종합 원가는 비교되는 문제 또는 개별적으로 특징을 물어보는 문제가 나올 수 있으니까 무조건 기억해 주시고, 무조건 암기해 주셔야 돼요. 생산 형태에 따라 분류를 했다면 이제 측정 방법에 따라 분류를 다시 해보자. 원가를 보시면 실제 원가는 역사적 원가 또는 과거 원가라고 하는데, 실제 원가 계산이란 실제 생산 과정에서 발생한 실제 원가를 집계해서 제품의 원가로 투입하는 방법을 얘기해요. 해서 제품, 제공품 매출 원가의 금액은 실제 원가 이용하는 데 계산한 금액 들어가지만, 정상 개별 원가는 실제 발생된 원가를 알려면 언제 알아요? 그쵸? 우리 기말 시점이나 연말에 가야 우리 회사에 발생된 실제 원가를 알 거 아니야. 그러면 정보 이용자 입장에서 연말까지 기다려야 하나요? 이거 너무 목적 적합성, 즉 적시성이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해서 좀 목적 적합성을 높이기 위해, 기억나시나요? 적시성이 떨어지는 대신 뭐가 좋아지겠어? 그쵸? 신뢰성은 높아지겠지. 연말에 실제 들어간 원가를 토대로 원가를 계산한 거니까. 그런데 적시성이 떨어지니 이거를 좀 기초에 한번 예상해 보자라는 거예요. 기초는 아니지만 기중으로 한번 예상해 보자 해서 원가 계산의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즉 적시성을 높이기 위해 원가 계산하는 방법이다라고 보여지고, 직접 재료비와 직접 노무비는 실제 발생한 원가로 집계를 한 이후 제조 간접비는 예상한 예정 배부율, 우리가 몇 개 만들 것 같아 라고 미리 계획을 세운 다음에 예정 배부율을 구해 원가를 제품에 배부하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하는 일은 발생된 원가를 제품에 어떻게 뿌려줄지야. 실제 원가 계산은 실제 발생된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제조 간접비를 제품의 실제 기준으로 뿌려주는 거고, 정상 개별 원가는 직접 노무비와 직접 재료비는 실제 발생된 금액으로 몇 개 만들지 딱 계산이 되니까 하고, 제조 간접비는
예정 배분율로 한번 예상해 보자. 예상치를 해서 제품에 한번 뿌려보자. 미리 예상하는 거야. 그렇다면 적시성은 높아지겠지만 신뢰성은 떨어지겠구나 라고 같이 연관 지어서 볼 수가 있겠죠. 예로 인해 발생되는 차이가 있겠지. 우리는 정상 개별원가 계산이 조금 더 중요하다고 봐요. 시험에서도. 왜냐하면 정상 개별 원가를 왜 배운다? 그렇죠. 원가 계산 지연을 위해 미리 예상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연말 가서 실제를 보는 거야. 내가 예상한 치와 예상치와 실제를 비교해 봐서 이거 다른 부분 차이 나는 금액 조정해 줘야겠지. 내가 제품의 원가를 많이 배부했으면 깎아야 되고 적게 배부했으면 더 배부를 많이 해야겠죠. 이 차이 조정을 하는 문제도 나올 수 있겠다라는 거예요. 요거 뒤에서 우리 문제로 같이 한번 보여드릴 테니까 얘도 차이 나는 부분 조정할 필요가 있겠구나. 어디서? 원가에서. 그 부분만, 그 느낌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3번 마지막 계산 방법의 종류 3번 계산 범위에 따른 분류. 계산 범위에 따라 분류를 달리하는데 얘는 중요성이 조금 떨어지긴 하지만 내용만 알고 넘어갈게요. 전부 원가 계산과 변동 원가 계산이 있는데 우리 회사는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전부 원가 계산이 여기서도 신뢰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부 원가 계산은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변동 제조 간접비 또는이 아니라 및 변동 제조 간접비 및 고정 제조 간접비 모두를 원가 계산에 포함하는 방법이에요. 이게 더 신뢰성이 높겠죠. 물건을 만들면서 발생된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변동 제조 간접비는 당연히 들어갈 테고 고정 제조 간접비 예를 들면 임차료, 월세라든지 전기세 이런 것들도 우리가 물건을 만들기 위해 발생된 비용이니 당연히 원가 계산에 포함시켜야 한다. 그렇다면 신뢰성이 높겠죠. 전부 원가 계산은 즉 모든 원가를 원가 계산에 포함하는 방법이다. 얘는 기업 외부에 재무제표를 공표하는 경우에 전부 원가 계산을 사용한다. 즉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은 전부 원가 계산 방법이라는 거예요. 얘와 달리 변동 원가 계산은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변동 제조 간접비만 원가 계산에 포함시킨다. 그리고 고정 제조 간접비는 비원가 항목으로 기간 비용으로 인식한다. 즉 판매비와 관리비로 매출원가가 아닌 얘는 매출원가 아니다. 기간 비용으로 인식해라. 판매비와 관리비로. 약간 얘는 좀 차별 대우를 하는 놈이죠. 변동원가 계산은.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변동 제조 간접비는 직접 제품을 생산하는데 필요한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놈들이니까 니네 매출원가라는 좀 고급진 비용으로 인식을 해줄게. 다만 고정 제조 간접비 너 우리 생산과 직접적으로 관련 없잖아. 그러니 비용이긴 하지만 매출원가 좀 고급진 비용으로 인정 못해줘. 너 단기 비용으로, 기간 비용으로 그냥 내려가. 이런 개념이세요. 보다 합리적이진 않겠죠. 그러니 우리 회계는 전부 원가 계산을 사용하고 있고 외부 보고 목적으로 전부 원가 계산을 사용하고 있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저희 시간이 애매하니까 94페이지 요소별 원가 계산, 즉 이제 앞으로 재료비, 노무비, 제조 경비 등 어떻게 계산할지 배울 건데 이 부분은 저희 다음 시간에 진행하도록 할 테니까 원가 앞에서 배운 내용, 이 전까지 배운 내용 중에 두 문제는 출제가 된다고 봐도 돼요. 그러니 앞에 내용 기본적인 내용이지만 기억해 주시고 따라오시면 될 것 같아요. 문제도 한번 같이 풀어보시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할게요.